60세 이상이라면 하루 중 어느 순간에도 허리가 조용히 당기고 은근히 무겁고 앉았다 일어날 때 움찔하는 경험이 반복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나이 탓 혹은 원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허리 통증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온 특정 부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반복될수록 근육은 단단해지고 움직임은 작아지고 통증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통증이 생각보다 단순한 한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바로 그 이곳을 찾고 스스로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허리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큰 근육과 그 위를 덮는 근막들이 이어져 있는데 이 근막은 옷감처럼 한 곳이 잡아당겨지면 먼 곳까지 긴장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굳어도 허리가 아플 수 있고 복부가 굳어도 등이 당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막 경로라는 개념인데 의학계에서도 활발히 논의되는 분야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근막의 연속성 자체가 통증의 핵심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통증의 주된 요인은 관절 또는 신경이며 근막은 부차적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학설은 다양하지만 임상적으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굳은 근막을 풀어주면 허리 통증이 놀랍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몸이 말없이 보내던 작은 신호들을 놓쳐왔다는 것. 다리에 힘이 약해지는데도 걷기 싫어져서 그런가? 허리가 자꾸 뻣뻣한데도 밤에 좀 뒤척여서 그런가 하고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통증의 예고편입니다. 이때 단 한 부위만 제때 풀어주면 허리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는 이곳입니다. 정말 의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통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통증을 느끼는 곳만 주물러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만져야 할까요? 아니면 통증을 당기고 있는 시작점을 찾아야 할까요? 대부분은 전자를 선택하고 그래서 통증이 반복됩니다. 후자를 선택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운동 방식, 스트레칭 방식, 앉는 자세까지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통증이 발생하는 원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굳어있는 핵심 지점, 그리고 그 지점을 스스로 풀어내는 쉬운 동작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즉시 따라할 수 있고 집에서도 조용히 할 수 있으며 근력이 약해진 분들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단순히 동작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지점이 문제인지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해해야 실천이 오래갑니다. 실천이 오래가야 허리가 다시 강해집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몸 상태와 지역 환경을 함께 이야기해 주실 때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지역별로 많이 호소하는 통증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산과 제주처럼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는 반면 건조한 지역에서는 근막이 쉽게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역적 환경까지 고려하면 더 실감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 단 하나라도 놓치면 앞으로 10년 동안 허리 근육의 4분의 1이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허리의 긴장을 풀고 움직임을 살리고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게 됩니다. 통증 없는 하루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 주변을 주무르거나 두들기거나 파스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통증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훨씬 아래쪽, 그리고 생각보다 몸의 중심에 가까운 한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고관절 앞면, 즉 허벅지 윗부분과 골반을 잇는 근막 라인입니다. 이 부위가 굳으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당겨지고 허리 근육은 줄곧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마치 앞에서 끌어당기는 줄이 너무 짧아져 뒤쪽이 계속 버티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허리뼈 사이에 작은 신경들이 예민해지고 근육은 단단하게 뭉쳐 통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이 앞면 라인이 문제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허리 통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증이 있는 곳만 풀어서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 뒤쪽보다 앞쪽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근막이라는 조직은 탄성이 좋아 한 부분이 굳으면 전체 라인을 통해 긴장을 전달합니다. 이 구조를 전방 긴장 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 앞면 라인이 굳을수록 허리뼈의 회전 각도가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통증의 원인이 단순히 근막이 아니라 근력 약화와 신경감각 저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앞면 텐션을 풀면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은 오래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고관절 앞부위가 매우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의자를 오래 이용하는 생활 패턴,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식사 후 한참 앉아있는 습관 등이 모두 이 부위를 짧아지게 만듭니다. 이 부위가 짧아지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똑바로 서 있을 때조차 허리가 계속 뒤로 밀리며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밤에 누웠을 때 허리가 더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앞에서 당겨진 상태였던 허리가 바로 누웠을 때 긴장을 풀지 못해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 앞을 풀어야 하나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몸의 긴장이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앞면의 근막은 골반과 연결되고 골반은 척추의 기초입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기초가 기울면 위의 층들도 모두 흔들리듯 고관절 앞면이 굳으면 그 위에 놓인 허리도 흔들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통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부위는 스스로는 통증을 잘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어 있어도 잘 모릅니다. 허리는 아픈데 정작 원인 부위는 조용히 굳어 있을 뿐입니다. 이 조용한 굳음을 풀어주면 허리 뒤쪽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이곳 스트레칭의 핵심 원리입니다. 통증이 있는 곳이 아니라 통증을 만드는 곳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허리의 통증이 점점 깊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허리만 계속 손보지 않으셨나요? 앞면을 먼저 풀지 않고 허리만 만지면 마치 계속 당겨지는 실을 둔 채 매듭만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풀릴 리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고 근력이 약한 분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으며 누워서든 앉아서든 어느 자세에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앞면 라인을 서서히 풀어주기만 해도 허리의 무게감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움직임을 살리고 통증을 줄이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동작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첫 동작은 60세 이후 허리 통증을 가진 분들이 가장 빠르게 변화를 느끼는 핵심 이완법입니다. 이 동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구도 없고 힘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1분만 해도 허리를 끌어당기던 안면 긴장이 눈에 띄게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동작이 고관절 안면 근막의 가장 두꺼운 지점을 직접적으로 이완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 따라할 때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 위쪽이 당기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반응입니다. 바로 그 당김이 풀리기 시작할 때 허리의 압박이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작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몸의 이완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입니다. 특히 근막은 강하게 당기거나 빠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방어적 긴장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는 근막이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섬유 조직이 더욱 뻣뻣하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압력이 근막의 탄력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의견은 다르지만 임상에서는 한 가지가 가장 많이 확인됩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그리고 길게 늘려주는 방법이 어르신들의 몸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동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누워 무릎을 씁니다. 이때 허리를 일부러 바닥에 붙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둡니다. 그 다음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안습니다.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당겨지는 만큼만. 이 동작은 허리를 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 다리 앞면을 늘리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가슴 쪽으로 끌어안은 다리가 아니라 바닥에 남아있는 반대쪽 다리가 핵심입니다. 그 다리가 바닥 쪽으로 자연스럽게 길어지도록 두면 고관절 앞면이 천천히 열립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허리를 당기던 긴장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다리만 신경 쓰고 바닥에 남아있는 다리는 놓쳐버립니다. 그 다리를 길게 뻗을수록 앞면 근막이 깊게 이완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슴 쪽으로 당기는 다리는 보조 역할일 뿐입니다. 한쪽씩 30초에서 1분만 유지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20초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5일, 일주일만 반복하면 어느 순간 다리가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허리가 덜 뻣뻣해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동작의 또 다른 장점은 체중과 힘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진 분들도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이 동작을 처음 처방할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허리보다 앞면이 먼저 시원해진다고 말합니다. 아직 허리는 차이를 모르지만 앞면 긴장이 풀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허리 통증 완화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직접 만지거나 두드리거나 펴려고만 하지 않았나요? 정작 허리를 당기고 있는 앞쪽을 풀어주진 않지 않았나요? 이 작은 1분 동작이 그 패턴을 뒤집는 첫 걸음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당겨진 곳을 풀어주면 결과는 바로 허리에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 동작을 꾸준히 한 노년층 그룹에서 허리 통증이 줄어들 뿐 아니라
걸음걸이 속도까지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관절의 안면 긴장이 풀리면 걸을 때 다리가 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고 허리에 부담이 줄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근막 때문이 아니라 다리를 당기는 과정에서 복부 근육이 은근히 활성화된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학설은 다르지만 몸이 좋아지는 결과는 같습니다. 이 동작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핵심 동작을 배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의 절반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음 동작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굳은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본격적인 이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몸이 준비되었으니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굳은 근막을 부드럽게 푸는 법, 방금까지의 1분 이완 동작이 몸의 문을 열어주는 준비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굳어버린 근막을 실제로 풀어내는 본격적인 단계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막이 단단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단순 스트레칭만으로는 깊은 층까지 이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근막의 성질에 맞춘 느리고 넓게 지속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근막은 강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에만 서서히 열립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근막 이완 자체가 효과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주변 근육의 미세한 긴장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논쟁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한 가지가 확실하게 관찰됩니다. 어르신들은 근막을 천천히 늘려주는 방식에서 가장 큰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동작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해야 할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허리를 잡아당기는 안면 근막은 단일 부위가 아니라 허벅지 앞에서부터 골반, 복부 아래쪽을 지나 흉곽까지 이어집니다. 마치 옷의 앞면을 아래에서 잡아당기면 위쪽의 단추가 간접적으로 텐션을 느끼듯 이 긴장도 아래에서 시작해 위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배가 단단하다거나 복부 아래쪽을 눌렀을 때 묵직한 느낌이 오는 분들은 근막 긴장이 이미 위쪽까지 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벅지만 풀어서는 부족하며 조금 더 위까지 함께 열어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 동작은 바닥이나 침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옆으로 돌아 누워 한쪽 다리를 뒤로 천천히 뻗어줍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뒤로 보내는 순간 허벅지 앞면부터 골반 앞쪽까지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어있던 근막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힘을 주면 근막은 즉시 방어 반응을 일으키고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깊게 하면서 20일 30초 동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허리가 아니라 골반과 허벅지를 먼저 풀어야 하나요? 그 이유는 몸의 중심인 골반이 허리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골반이 앞쪽으로 단단하게 잡아당겨져 있으면 허리는 뒤로 밀려나 비정상적인 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 골반 기울기 변화가 디스크 압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또 다른 연구는 근막 긴장이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방해해 통증을 악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즉, 골반과 허벅지 앞면을 풀어주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제 위치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복부 아래쪽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누워서 양손을 배꼽 아래에 두고
그 부위를 부드럽게 호흡으로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의 따뜻함으로 굳은 근막을 녹여낸다는 느낌으로 유지합니다. 복부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긴장하면 다른 부위보다 먼저 단단해지고 풀리면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복부 근막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면 허리의 무게감이 확 줄어드는 순간이 옵니다. 이 변화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주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안면 긴장이 풀리면 뒤쪽의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허리가 아플 때 항상 뒤쪽만 만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허리의 뻣뻣함을 느끼지만 정작 그 뻣뻣함을 만드는 안면을 돌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미묘한 차이가 통증이 오래 가느냐, 빨리 풀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근막을 실제로 풀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단계만 꾸준히 반복해도 허리의 긴장줄은 절반 이상 느슨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음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허리 통증 없이 지내려면 근막을 단순히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비밀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 완화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루틴. 지금까지는 굳어있는 근막을 직접 풀어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통증 관리의 진짜 핵심은 풀린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입니다. 근막은 단순히 한번 늘어난다고 해서 그 길이가 고정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자극과 반복된 움직임 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길이와 탄성을 기억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기본이다라고 다시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통증 없는 움직임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루틴의 목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근막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단순한 스트레칭만으로는 변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한 패턴을 반복해 몸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시간과 강도를 늘려 무리하게 루틴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막 이완 유지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길고 강한 것이 아니라 짧고 부드러운 반복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 10분씩 여러 번 나눠서 근막을 자극한 그룹과 하루에 한 번 길게 자극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전자의 변화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빈도보다 동작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정확한 자세와 부드러운 호흡이 유지돼야 근막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견은 엇갈리지만 임상적으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있습니다. 짧고 정확한 루틴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 루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 3번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침, 오후, 자기 전. 각각 이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근막이 가장 뻣뻣하게 굳어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막이 마치 찬 수건처럼 딱딱하게 접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면 허리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은 가장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알려드린 1분 이완 동작을 20초씩만 해도 아침의 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오후 루틴은 유지 단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작은 긴장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었다면 허벅지 앞면이 다시 단단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짧은 근막 늘림 동작 하나만 다시 해주면 허리가 뒤로 당겨지는 느낌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누워서 하게 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허리의 무게감도 동시에 풀립니다.
이 짧은 동작 하나가 오후의 피로를 크게 줄여준다는 점을 많은 어르신들이 실감하곤 합니다. 자기 전 루틴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에 몸이 회복되는 동안 근막이 경직된 상태로 있으면 다음날 아침 통증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허리를 당기던 안면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뒤로 보내는 이완 동작을 30초만 유지해도 허리가 안정된 상태로 잠들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유지해본 분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프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근막의 긴장 패턴이 변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몸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지만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단순한 습관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허리를 풀기 위해 하루에 몇 분을 투자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은 통증이 심해졌을 때만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는 시간에 미리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두는 것이 통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작에는 힘을 주지 말고 호흡으로 풀어낸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몸이 부드럽게 펼쳐지고 숨을 내쉴 때는 근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면 루틴의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긴장을 조절하는 호흡 기반 이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허리 통증 완화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까지 익히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룰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얼마나 빠르게 허리를 망가뜨리는지 다음 섹션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이 가장 많이 타는 위험한 자세, 허리 통증을 오래 앓고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이 말만 들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특정한 앉는 자세가 허리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이 자세는 겉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근막과 관절에는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가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위험한 자세는 바로 뒤로 기대 앉기 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TV를 볼 때, 식사 후 의자에 앉을 때, 버스를 탈 때 자연스럽게 등을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고 골반을 뒤로 말아 앉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자세가 허리와 골반 앞쪽 근막을 가장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대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골반이 뒤로 말리면 허리는 자동으로 C자 형태로 구부러지고 이 상태가 반복될수록 허리 뒤쪽 신경과 근막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골반 후방 기울기가 노년층의 요추 디스크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자세보다는 근력 약화가 통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학설은 나뉘지만 임상에서는 분명한 경향이 보입니다. 골반이 뒤로 말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허리 통증은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를 펴고 앉으라니까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면 근막이 굳어 있어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굳은 줄을 억지로 당기면 당연히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막을 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막 이완이 선행되지 않으면 올바른 자세는 결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자세는 엉덩이만 의자 끝에 걸치고 앉기입니다. 이 자세는 특히 스마트폰을 볼 때 많이 나타납니다. 엉덩이는 거의 의자 앞쪽에 있고 상체는 앞으로 굽어 있으며 목은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편한 관성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허리뿐만 아니라 목, 어깨까지 모두 긴장시키는 전형적인 전방 굴곡 패턴입니다. 이때 골반 앞면 근막은 짧아지고 반대편 허리 근육은 늘어난 상태에서 힘을 계속 버티게 되어 통증이 깊어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 자세가 60세 이상에서 신경감각 둔화를 촉진해 균형 잡기 능력까지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자체가 근막 긴장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결론은 같습니다. 이 자세는 노년기 통증 관리에 큰 적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자세는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는 습관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래 걷는 것이 힘들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으면 근막은 점점 짧아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고관절과 허리 주변의 근육은 약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주기가 줄어들면서 가만히 있는 동안 근막이 더 빨리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노년층에서 근막 탈수화가 빨리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즉, 오래 앉으면 근막이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단단해지고 탄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이려고 할 때 통증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30분마다 10초라도 일어나서 골반을 중립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다리를 살짝 뒤로 뻗어 고관절 앞면을 펴거나 일어서서 가볍게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것만으로도 굳어있던 근막의 긴장 패턴이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밀어넣고 골반을 세워 앉는 것입니다. 허리를 억지로 펴기보다는 골반 위치를 먼저 잡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신기하게도 골반이 제 위치에만 있어도 허리는 자연스럽게 곧게 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하루 동안 몇 시간을 골반을 말아 앉고 있었는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통증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위험한 자세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절반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위험 자세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자세보다 더 위험한 일상 속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이 허리 통증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위험한 자세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은근하고 더 위험한 생활 습관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지만 막상 진료실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통증의 원인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들이 너무 자연스러워 스스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섹션에서는 그 3가지 대표 패턴을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일어날 때 상체부터 들기입니다.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상체부터 먼저 힘을 주고 일어나면 허리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집중됩니다. 이때 허리가 찌릿하거나 버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체를 먼저 들어 올리면 복근이 아닌 허리 근육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복부 근육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허리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습니다. 일부 연구는 이런 움직임 패턴이 노년층의 요추 굴곡 압력을 이 발란차 30% 증가시킨다고 보고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일어나는 방식보다 근력의 전반적 약화가 통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상 상체부터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고친 것만으로 통증이 30일 40% 줄어드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옆으로 돌아 눕고 팔과 다리를 이용해 천천히 밀어 올라오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허리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몸의 움직임을 허리가 아닌 전신으로 분산시키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한 방향으로만 몸을 비트는 동작입니다. 옷을 집을 때, 바닥에 물건을 주울 때, 냉장고에서 무언가 꺼낼 때 몸을 비틀어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비틀림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어 물건을 짚습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몸의 비대칭이 심해지고 한쪽 근막은 짧아지고 다른 쪽은 늘어나면서 허리가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 놓입니다. 이 패턴은 노년층에서 특히 자주 발견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비틀림 동작이 요추 회전 제한을 악화시키고 골반 기울기를 불균형하게 만든다고 보고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비틀림 자체보다 비틀기 전에 골반을 먼저 돌리지 않는 습관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사실은 같습니다. 반복된 한쪽 회전은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예방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물건을 짚기 전에 발을 먼저 비틀어 방향을 바꾼 후 몸을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즉, 골반부터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직접 비틀리지 않아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앉아서 다리꼬기 또는 바닥에서 양반다리 오래 하기 퍼레입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패턴이지만 허리에는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고 허리는 반대쪽으로 보상 회전하게 됩니다. 이런 비대칭이 반복되면 고관절 앞면 근막이 한쪽만 굳고 허리에는 지속적인 당김이 발생합니다. 양반다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자세로 앉으면 대퇴 내회전이 증가하고 골반이 뒤로 말리며 허리가 C자 형태로 굽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고관절 가동성이 떨어져 있을 경우 이 자세에서 훨씬 빨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양반다리가 노년층의 요추점만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양반다리 자체보다는 오래 유지하는 시간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쿠션을 엉덩이 뒤에 두어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허리 통증 완화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같은 방향으로 몸을 비틀었는가, 다리를 꼬았는가, 상체부터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면 통증의 원인이 명확해집니다. 허리 통증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습관들의 누적입니다. 이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통증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보다 더 위험한 잘못된 스트레칭 습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 하는 동작들이 오히려 통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몸을 늘립니다. 허리가 뻣뻣하면 허리를 젖히고 다리가 당기면 강하게 앞쪽을 늘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칭이
특히 노년층에게는 근막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반복하는 스트레칭이 어떻게 통증을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깊이 있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강하고 깊게 당기는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허리나 허벅지가 당기기 시작하면 이 느낌이 시원하니까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막은 단순한 고무줄이 아닙니다. 근막은 미세한 신경이 촘촘히 연결된 조직으로 지나치게 강한 자극을 받으면 방어 반응을 일으켜 더 단단하게 수축합니다. 이 반응을 근막 방어 긴장이라 부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강한 스트레칭은 근막 섬유를 미세하게 손상시키거나 주변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강한 스트레칭도 시간이 지나면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의견 대다수는 젊은 층을 기준으로 하며 노년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허리를 직접 뒤로 젖히는 동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허리가 뻣뻣할 때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시원해서 좋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이 시원함이 근막이 풀려서 시원한 것이 아니라 압박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느껴지는 착각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허리를 강하게 젖히면 허리 뒤쪽 관절이 서로 가까워지고 신경이 눌리는 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척추관 공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후방신전 뒤로 젖힘은 통증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무리한 허리 젖히기가 척추 후관절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도 발표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허리 젖히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근막이 굳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먼저 안면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를 직접 젖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반동을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 신체가 굳으면 자연스럽게 톡톡 튀기며 더 많이 늘리는 방식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거나 허리를 반동으로 젖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동은 근막과 주변 근육에 미세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해 긴장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근막은 천천히 일정한 압력 아래에서만 늘어나는 조직인데 반동은 그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반동 스트레칭이 노년층에서 근육을 과도하게 자극해 다음날 통증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실수는 아픈 부위를 직접 잡아당기는 행동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잡아당기고 목이 아프면 목을 강하게 늘리고 종아리가 아프면 종아리만 집중적으로 당깁니다. 표면적으로는 통증 부위를 풀어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통증을 만드는 원인 지점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예민해져 있는 통증 부위를 자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임상에서도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 허리 스트레칭을 강하게 시키면 대개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엉덩이와 고관절 앞면을 풀어주면 허리가 오히려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있는 곳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통증이 느껴지는 곳을 더 강하게 늘리고 있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통증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 동작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늘려도 통증이 계속되는 이유는 잘못된 부위, 잘못된 방식으로 스트레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스트레칭이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첫째, 부드럽게. 둘째, 천천히. 셋째, 통증이 아닌 당김의 60%만 느껴질 정도로 약하게. 이 세 가지 원칙만 따르면
근막은 방어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서서히 열립니다. 그리고 통증 부위가 아니라 통증을 만드는 안면 라인을 중심으로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접근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허리를 지키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칭의 위험한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밤에 하는 단 한 가지 실수가 어떻게 아침 통증을 폭발시키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허리 통증을 가진 많은 어르신들은 낮 동안보다 아침에 통증이 더 심하다고 말합니다. 밤새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왜 더 아프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밤 시간대, 특히 잠들기 전과 잠든 동안에 몸이 취하는 특정한 자세와 습관이 근막과 허리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나 거의 모든 노년층이 반복하고 있는 밤의 위험한 습관을 설명드리고 그 원리와 해결 방법까지 이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무릎을 세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언뜻 편안해 보이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자세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골반을 한쪽으로 기울게 하고 허리를 비틀린 상태로 고정해버립니다. 잠은 몇 시간씩 이어지는 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비틀린 상태가 장시간 유지되면 허리와 골반의 근막 라인이 한쪽만 짧아지고 반대쪽은 늘어난 상태로 굳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막 회복력이 떨어져 밤 동안 생긴 비대칭 긴장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한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이 척추측만의 초기 패턴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누워 자는 자세보다 근막의 건강 상태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한쪽으로 비스듬히 자는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도 아침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다리를 구부린 채로 오래 누워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세우거나 다리를 살짝 접으면 허리가 순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고관절 앞면 근막을 계속 짧게 유지하게 만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무거운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 자는 동안 앞면 근막이 말린 상태로 계속 굳어지기 때문에 일어날 때 허리는 그 굳음을 버티려다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무릎 굴곡 자세가 요추 전만을 감소시키고 아침 요통 발생률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허리가 약한 사람에게는 무릎 굴곡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허리 근육이 매우 약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부분의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근막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잠들기 직전에 잘못된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시원하게 늘리면 아침에 덜 아프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강한 스트레칭은 방어 반응을 유발해 근막을 더 굳게 만듭니다. 특히 밤에는 천이 낮아지고 근막이 수축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한 스트레칭의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전 허리를 활짝 젖혔다가 다음 날 더 아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자기 전 강한 신전 스트레칭을 중단한 것만으로 아침 통증이 30~40% 감소한 사례가 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너무 높은 베개 또는 너무 낮은 베개 사용입니다. 목과 허리는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베개가 높으면 상체는 말리고 골반은 뒤로 당겨져 허리 라인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허리의 전면 근막이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베개의 높낮이는 허리 통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베개 높이 1.11cm의 차이가 척추의 회전 각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베개 자체보다 어떻게 눕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관점 모두 맞지만 노년층의 실제 문제는 대부분 오래된 베개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높이와 각도가 맞지 않는데도 수년 동안 적응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세로 잠들고 있었는가? 아침에 가장 아픈 부위는 어디인가?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으로 더 자주 돌아 누웠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통증의 원인을 절반은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통증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통증은 자고 있는 시간 동안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 바로 굳어있는 근막과 왜곡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릎을 펴서 편안하게 누운 자세로 잠드는 것입니다. 이때 무릎 아래 작은 수건을 말아 넣어 완전히 펴기 부담스러울 때 천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골반이 비틀리지 않도록 양쪽 다리를 같은 방향으로 두기입니다. 셋째, 잠들기 직전 30초 동안만 안면 근막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동작을 하기입니다. 강한 동작이 아니라 천천히 다리를 뒤로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밤에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왜 통증을 반복시키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허리 통증이 줄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적 변화와 삶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픈 건 참을 만했는데 마음이 지쳐서 힘들었어요. 통증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의 감정, 표정, 대화, 생활 방식까지 깊숙이 흔듭니다. 그래서 통증이 줄어드는 순간 몸의 가벼움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은 해방감과 안도감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통증이 완화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의학적 관점, 심리적 관점, 그리고 실제 노년층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히 안내해 드립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찌릿하면 혹시 오늘도 못 움직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생기고 몸을 쓸 때마다 혹시 다시 통증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뒤따릅니다. 이런 불안은 근육을 더욱 긴장시키고 긴장된 몸은 다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순환을 의학에서는 통증 불안 긴장 악순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줄어들면 이 순환이 조용히 끊어지고 마음이 먼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안 아프니까 하루가 덜 무섭더라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움직임에 대한 의지가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걷는 것도 부담되고 외출은 물론 가벼운 집안일도 힘겨워 보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줄어들면 행동 방향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더 멀리 걷고 싶고 오랜만에 시장에도 가보고 싶고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삶을 다시 넓혀가는 시작입니다. 움직임이 늘어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막도 더욱 부드럽게 변하며 통증이 더 줄어드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심리적 변화도 매우 큽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본인도 미안해지고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생활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하지만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차분해지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가족들은 통증이 줄어드는 순간을 가장 먼저 표정에서 느낀다고 말합니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이 말은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통증 감소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감소하고 반대로 안정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식욕이 회복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통증 감소가 감정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감정이 안정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의견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몸과 마음은 함께 움직이며 하나가 나아지면 다른 하나도 따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통증이 없었던 시절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넓게 걸으며, 더 자주 웃고, 더 편안하게 잠들지 않았나요? 그때의 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통증 없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연스러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안면 근막을 풀어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배웠고 나쁜 자세와 습관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증이 줄어들면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한 징후입니다. 몸이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여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실천은 복잡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순해야 오래갑니다. 이제 많은 정보를 들으셨습니다. 근막, 고관절, 잘못된 자세, 생활 습관, 밤 시간대 실수까지. 하지만 실제 변화는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장 실천하기 쉬운 형태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지식은 기억하기 어렵지만 핵심 원칙 3가지와 피해야 할 실수 3가지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허리 통증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앞으로 실천의 기준이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좋은 동작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통증을 줄이고 몸의 긴장을 풀어내며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주는 기본 루틴입니다. 첫째, 안면 근막 이완 동작입니다.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기고 반대쪽 다리를 길게 뻗어 고관절 앞면을 천천히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허리의 긴장을 가장 즉각적으로 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작만 꾸준히 해도 허리가 뒤로 잡아당기던 느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끌어당기던 안면 긴장이 직접적으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골반 중립 유지하기입니다. 앉을 때 엉덩이를 최대한 등바디 쪽으로 밀어넣고 골반이 뒤로 말리지 않도록 가볍게 세워주는 자세입니다. 허리를 억지로 펴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골반이 바로 서 있으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의학계에서도 골반 중립이 노년층의 허리 압박을 줄인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반대로 자세보다 근력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상 골반 위치를 잡는 것만으로도 허리의 무게감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30초 이완 루틴입니다. 밤 시간대가 근막이 가장 쉽게 굳는 시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잠들기 전 안면 긴장을 잠시 풀어주는 동작은 아침 통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부드럽게 뒤로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단 30초. 이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허리의 느낌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피해야 할 행동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지만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첫째, 뒤로 기대 앉기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골반을 뒤로 말아 앉으면 허리가 자동으로 C자 형태로 굽습니다. 이 자세는 허리 뒤쪽 관절을 압박하고 안면 근막을 짧게 만들며 장시간 반복될수록 통증이 깊어집니다. 특히 TV를 볼 때, 식사 후 휴식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 자세가 반복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허리 통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둘째, 상체부터 일어나기입니다.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상체를 먼저 들어 올리는 습관은 허리에 큰 압력을 가합니다. 복부 근육이 아닌 허리 근육이 움직임을 주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옆으로 돌아 누운 뒤 팔과 다리를 이용해 몸을 밀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셋째, 강한 스트레칭 또는 반동 스트레칭입니다. 시원함을 느끼려고 강하게 늘리거나 반동을 주면 근막은 방어 반응을 일으켜 더 단단해집니다. 특히 허리를 직접 강하게 젖히는 동작은 매우 위험합니다. 통증이 있는 곳이 아니라 통증을 만드는 안면 라인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열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배운 내용을 단순한 3+3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좋은 동작 3가지, 나쁜 행동 3가지. 이 6가지 원칙만 지켜도 허리 통증은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6가지 중 몇 가지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 답이 앞으로의 변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녹여낼 수 있도록 실천을 돕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변화는 지식이 아니라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10분의 기적,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허리 통증이 왜 생기는지, 통증을 끌어당기는 안면 근막의 정체는 무엇인지, 몸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잠들어야 하는지까지 깊이 있게 배워 오셨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은 복잡해 보이지만 통증을 줄이는 과정은 의외로 단순하고 조용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 변화를 느끼는 데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된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근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이미 오래 알아왔다는 이유로 변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회복을 방해하던 작은 습관들이 오랫동안 쌓여왔을 뿐입니다. 오늘 그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허리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나아지겠어요.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회복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방치가 장애물을 만들 뿐입니다. 근막은 나이가 들어도 부드러워질 수 있고, 통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질 수 있으며, 움직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안면 근막 이완 동작은 단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시 제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튜닝 과정입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정렬을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하루 어느 시간대든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굳어있던 허리가 쉽게 풀리고, 오후에는 쌓인 피로가 줄어들고, 잠들기 전에는 다음 날의 통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분의 기적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하고
그 10분이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10분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일주일 후의 몸은 지금과 다르고 한 달 후의 삶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걷고 싶은 길이 늘어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부담스럽지 않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잠드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통증 없는 삶은 단지 통증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 표정, 자신감, 평온함이 함께 되돌아오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동작 중 가장 효과가 있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 어떤 도시에 계신지, 어떤 통증이 조금이라도 줄었는지, 어떤 자세가 가장 어려웠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몸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어도, 근막이 굳어 있어도, 몸이 무거워도 변화는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건강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편안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